모두를 위한 진짜 소비. 지식재산처. 네, 스프링 캠프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이 이제 또 정치권에서 크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그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에 대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들고 일어났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그 공직자로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좀 말하자면 제식 표현으로 사리분별이 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내부 비판이나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장면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엔 김상열 최고부터. 과잉 충성이죠.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다 무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곳이에요. 이런 분들이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데 본인의 선입견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이 대장동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실 수 있죠. 근데 국감 자리에 법제처장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시기엔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대통령 연임에 관한 발언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왜냐면요, 법제처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 현행 헌법상 이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이 결단하면 할 수도 있다. 에이,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법제처장이 왜 계세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법제처장으로서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제처장을 앉혀놓고 아마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여러 가지 재판 이슈들을 질문을 쏟아냈을 텐데, 저는 법제처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변호인을 맡았던 경력도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발언을 삼가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있다라는 발언을 딱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정치적인 그 공격에 빌미를 주고 또 법제처장이라는 이 정부직 공무원의 처신에 맞느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판을 미리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정제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 없이 본인과 그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발언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연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헌법의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 이게 무슨 칼 슈미트의 어떤 결단주의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헌법을 체계로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면 임기 중임 변경이나 임기 연장에 관한 것은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지금 헌법에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헌법적인 해석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한 기자님. 그러니까 뭐 두 분 설명에 다 공감하고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완규 법제처장에 나와서 이 발언을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사건의 여러 사건의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삼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에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이런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놨습니다. 요즘 이렇게 공직자 분들이, 이분 또 판사 출신이긴 네. 하잖아요. 근데 조금 하여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임위에 가면 요새 보면 공직자들도 약간 네. 뭔가 진영적 사고 같은 거를 밝히는데 네. 약간 그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최소한 그 정도의 미덕,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있었는데, 요새 보면 상임위들이 다 뜨거워서 그런지 뭔가 그 진영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뭐 달라진 풍경입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권 때 워낙 그 정무직 공직자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놨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뭔가 우린 요 정도까지는 해도 좀 상대평가에서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정치인 출신들도 그래요. 네. 근데 심지어 정치인 출신 아닌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이렇게 막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네. 한편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면역 세포론 노무현 정신을 언급해서 또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한참 2번 3번 읽어봤는데 이게 내 이해가 잘 안 돼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건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공격을 하면 면역세포가 등장해서 짜잔 막아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암세포는 뭐 허위 조작 뉴스다. 그러니까 자신에 향한 어떤 비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으로 막아내야 된다. 우리 모두 면역세포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의원이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어제 뭐 공개된 사진도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그 액수 정리하는 사진. 네. 그 액수 정리가 뭐 이 방향의 정리인지 저 방향의 정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굉장히 그거를 한다라는 거 이 국면에서도 그걸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과도한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비율을 포함해서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 자산들을 모두 자신의 처지에 이입해 갖고 설명하는 이런 비장미까지 발휘하면 지금 바뀌어진 여론 환경과 미디어 환경에서 더 많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그 조롱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 길을 너무 자처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도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정부에도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 최민희 의원의 이런 투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결혼식과 그 축의금 논란은 지금 뭐 김영란법이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사퇴 요구를 야당이 하는 게 당연한 정도의 건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노무현 정신을 말로만 얘기해서 그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말이 다르면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판다라는 비판까지 2배로 국민적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명분을 위해 가지고 자신에게 불이익된 일을 했던 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사후 수습을 하는데 그 수습도 지금 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고위직에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과방위를 관할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자제분이 당연히 결혼하실 수 있죠. 그러면 조용하게 했더라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축의금 받는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심성이 왜 없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반환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안철수 의원인가요? 그 자기 배우자의 티켓도 비서관 통해 가지고 끊어주겠다가 그 갑질 논란 심하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녀에 대한 그 결혼식 축의금 물론 혼주로서 최민희 의원도 일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적인 일을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반환하는 장면이 또 노출되는 부분은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 지금 최민희 의원을 엄호하는 쪽으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자정작용 면에서 전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전 노무현 정신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최민희 의원이 지금 이제 SNS에 최근 자신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몸 면역 세포는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암 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하지만 때로 면역 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까지 공격하는데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해서 이제 조절 T 세포가 짠하고 나타나서 뭐 어쨌든 내 몸의 건강 세포를 보호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교활한 암 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해 조절 T 세포를 유혹하고 세뇌당한 조절 T 세포는 면역 세포들로부터 암 세포를 방어, 암 세포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한다. 네, 이게 좀 전 잘 이해를 안 가지만 예전에 민간의학 관련 책도 내셔가지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예전에 이거 크게 비판한 적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참 저는 양자역학을 꺼내실 때부터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절대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자꾸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고 봐요. 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 지금 이 얘기요.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너희들 속고 있어. 잘못 공격하고 있어. 나에 대한 공격은 우리 편에 대한 공격이야. 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 국감기간에 자기
자녀 혼사 치르면서 카드 결제까지 해가지고 청첩장 돌리고 화환 100개 넘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국민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어디다 노무현 정신을 붙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 사실을 알았으면 딱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쪽의 박수현 최고 수석 대변인이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축의금 반환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 의원은 못 들어봤다. 이것만 해도 큰 용기다. 뭐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좀 뭐 잘 봐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네. 그게 과거의 윤석열 정권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선이고 상대든 다 악이다. 이렇게 선악구도로 해가지고 공산 전체주의까지 갔거든요. 그럼 최민희 의원도 본인이 비판받을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세포를 비유해가지고 안 좋은 쪽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윤석열의 세계관과 이게 내용은 같고 뭐 내란과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용 면에서는 결코 다르지가 않다. 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쓴소리, 비판 이걸 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저는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뜨거워야 되는데 사실 뜨거워지지는 않고 있는 에이펙이 이제 열리는 뭐 에이펙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해서 뭐 지금 보니까 또 호텔이 부족해서 그런지 포항에는 크루즈 2대가 정박하고 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혐중 시위단이 경주에 집결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하고요. 전한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와달라라고 하는 영상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되게 예전에 이제 말하자면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서 이런 다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 시위하는 모습은 익숙한데 이제 말하자면 극우 쪽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은 또 이제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서 이런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신념과 체계에 따라서 나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저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에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이 행사를 반대한다. 이런 집회를 할 자유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행법상에 뭐 그런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금기시되는 표현들이 있고 유럽에서는 뭐 EU에서는 형사법상으로 아예 처벌하는 그 표현들도 있고 미국도 불법적인 행위를 선동하거나 혐오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선동하는 불법을 하자라고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했던 판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 행위는 그러니까 이 집회 자체 이 집회의 성격이 다른 집회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특정 국가를 향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그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 근데 우리 형사법상에 지금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고 과제가 하나 있고 그거를 넘어서도 어쨌든 이 국제 행사를 하고 당사자성이 있는 국가들이 오는데 그 국가를 근거 없이 혐오하는 이 집회를 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런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막 그 혐오적인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마이크를 들이대면은 우리는 혐오를 한 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제도를 또 논해보자 이런 식으로 꼴대 옮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다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이런 분열과 갈등, 혐오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어보겠다. 이게 과거의 지역주의로도 대변이 됐었던 것이고 서로를 미워할 정도로 증오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표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타겟이 지금 중국이 됐기 때문에 전 이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그 신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저는 도가 지나칠 때 그때는 저는 당연히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그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너무 전략도 없고요. 상대편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혐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지원하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중도층에 이게 어느 정도 먹힐까요?
중도층이 자기들을 찍어줄까요? 어차피 그분들은 자신들 찍어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발을 빼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재판금지법 이야기 나온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이 비공개 의총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걸 하냐. 이거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냅다 물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전략이 너무 없다라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지금 마약 밀수범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국정 감사 자료를 좀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떤 보도를 보면 최근에 좀 늘었는데 그게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마약이라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느 나라 비중 이게 기사가 나도 뭐가 팩트인지 좀 확인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이제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좀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뭐 중국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하면서 좀 지켜볼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김건희 씨 얘기만 잠깐 좀 해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용상,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 침소 방문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제 수장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수장고를 또 방문했다 이 얘기까지 좀 이제 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저희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기 때문에 요 사태에 대해서 한 번씩만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죠.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절차, 뭐 이유, 뭐 하여튼 하나도 따져줄 게 없고 모든 게 잘못됐고 저는 오히려 그래도 되게 사람에 대한 회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을 낳은 건 우리가 어쨌든 다 이렇게 어떤 자리에 가거나 어떤 존재가 되거나 어떤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생활하는 감각을 갖고 살잖아요. 사회적 감각을. 이 사회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영부인까지 지냈다라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럼 뭐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뭐 함정도 탔고 뭐 지금 이 문화재 관련된 건 연구 목적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들어가 가지고 해집고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 동기나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본이나 근본이 없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과연 여기서 그칠 것이냐 앞으로도 더 국민들의 눈가기를 좀 충격으로 이끌 내용들이 더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를 진짜 사랑했다면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정감사 나가서 이게 제대로 보존되고 있냐 물어봐도 수장고 안 열어줍니다. 왜? 수장고라는 것이요 굉장히 습도와 온도에 민감해요. 거기 있는 보물들 국보들이 상할까봐. 근데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왜 열어주고 왜 들어갑니까? 이런 건 특혜도 넘어서 가지고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나라의 중요한 보물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가 또 나올지 좀 겁이 나긴 하고요.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김성열 최고위원한테 네. 이걸 왜 저한테 질문을 시키는지 어쨌든 그 허은하 전 의원이 그 강준욱 비서관 후임으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요거에서 짧게만 논평을 아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라고 저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 예, 뭐 어쨌든 노선을 글로 가셨으니까 그쪽에서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통합비서관에 일단 당대표 하신 분이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는데 어떤 부분의 통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통합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보수 출신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많이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신인규 변호사님. 뭐 저는 국민통합의 목표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한 인선이니까요.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또 가서 하시는 역할들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김환 기자님 특별히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뭐 대통령이 보수 인사를 임명하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이번에 또 뭐 공공갈등 비서관은 공채를 통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전 더 놀란 게 아직도 비서관 자리가 빈 자리가 있었구나. 빨리빨리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의 김환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칠성사이다가